오늘도 무르익은 썰 가져왔어요. 들어보실게요. 어머니 칠순 되시는 해인데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와서 말했을 때 어머니는 정말 고마웠어요. 그동안 소원했던 사이였는데 이렇게 마음 써주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무슨 선물? 해외여행이요. 어머니 평생 비행기 한번 못 타보셨잖아요. 일주일 정도 일본 여행 어떠세요?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70평생 동네 밖으로 나가본 적이 거의 없는데 해외여행이라니요. 비행기는 더더욱 꿈도 못 꿨던 일이었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괜찮아 마음만이라도 고마워.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여권도 이미 만들어놨고요. 다음 달 15일 출발이에요. 며느리도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까 이번엔 정말 편히 쉬시고 오세요. 가이드도 있고 모든 게 준비돼 있어요. 어머니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었다니요.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돈이 많이 들 텐데.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출발하는 날 공항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배웅해줬어요. 어머니는 생애 처음 타보는 비행기가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연락 안 되셔도 걱정 마세요. 패키지 여행이라 바쁠 거거든요. 알겠어. 고맙다 정말. 일본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꿈 같았어요. 온천도 가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쁜 풍경들도 구경했습니다. 70평생 이런 호강이 있을 줄 몰랐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행 내내 집에 연락을 해보려 했지만 아들이 말한 대로 바쁜 일정 때문에 제대로 통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도 잠깐씩 문자로 잘 있다는 인사만 주고받았습니다. 드디어 귀국하는 날이 왔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어머니의 마음은 설렜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선물도 사왔고 여행 이야기도 들려주고 싶었어요. 기사님 여기서 세워주세요. 평생 살아온 우리 집 앞에서 택시에서 내린 어머니는 캐리어를 끌고 대문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현관문에 새 도어락이 달려 있었어요. 아들이 바꿨나? 어머니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나온 건 아들이 아니라 완전히 낯선 중년 남성이었어요. 누구세요? 저 여기 사는 사람인데요. 아들이 집에 있나요? 아들요? 여기 저희가 사는데요. 어머니는 당황했어요. 혹시 잘못 온 건가 싶어 주위를 둘러봤지만 분명히 자신이 40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여기 저희 집인데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닌가요? 그때 집안에서 중년 여성도 나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이분이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하시네요. 네? 저희가 한 달 전에 매입한 집인데 혹시 어르신이 착각하신 게 아닌가요? 어머니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 달 전이면 자신이 여행 준비하던 시기였는데 그때 집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여기 40년 넘게 살았는데. 어르신 혹시 치매가 있으신 건 아니세요? 저희는 정식으로 매매 계약 맺고 등기 이전까지 끝낸 집주인이에요.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캐리어에 의지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드님 연락처 아시면 전화해보세요. 저희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집이... 어머니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지금 어디세요? 집 앞인데 여기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네? 한 달 전에 집을 샀다는데.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갈게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1시간 후 아들이 나타났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들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말해봐, 도대체 뭔 일이야? 어머니, 죄송해요. 전세자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뭐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내 허락도 없이 집을 팔았다는 거니? 제가 어머니 도장 찍어서 위임장을. 어머니는 현기증이 났어요. 아들이 자신 몰래 집을 판 거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해외여행 보내놓고는 그 사이에 모든 걸 처리해버린 거예요. 내 도장을 언제? 어떻게?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아이 키우느라 힘들고 전세 보증금이 급했어요. 그래서 내 집을 팔았다는 거야? 내가 40년 넘게 산 집을?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는 제가 물려받을 집이잖아요. 미리 처분한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죽기를 기다렸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라고? 내 짐들은? 아버지 유품들은? 그건 처분했어요. 이사 비용도 많이 들고 언제까지 갖고 계실 수 없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남편의 유품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 40년간의 추억이 담긴 모든 물건들이 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원룸 하나 얻어뒀어요. 거기서 지내시면 돼요. 월세는 제가 낼게요. 아들이 안내한 곳은 반지하의 좁은 원룸이었어요. 화장실과 부엌이 붙어있는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살던 30평 집에서 이런 곳으로 내몰린 거예요. 아들아,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혼자 살기에 괜찮으실 거예요. 아들은 그 말만 반복했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어머니는 좁은 원룸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해외여행의 달콤한 추억이 모두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아들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팔아치워버린 거였어요.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와서는 생활비 드릴 테니까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70평생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 날들이 한 달 넘게 계속됐어요. 어머니는 좁은 방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어르신본인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무효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도장과 위임장이 있었다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민사소송을 준비해보죠. 그리고 형사고발도 가능할 것 같네요. 어머니는 70세의 나이에 법정 싸움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아들에게 배신당했지만 자신의 권리만큼은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어머니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재산을 지키라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그 진짜 뜻을 알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어머니는 아들이 다니는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에 나오는 아들을 보자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어머니, 여기 왜? 아들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 정말 돌이킬 생각 없니? 아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당황했어요. 회사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그럼 언제 이야기하자는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어머니 이미 끝난 일이에요. 집도 팔렸곳에 주인도 들어갔잖아요. 끝난 일? 내 허락 없이 한 게 끝난 일이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럼 어디서 해? 너는 나를 피하기만 하잖아.
아들은 한숨을 쉬며 어머니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어요.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아,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어머니가 잘못한 건 없어요. 하지만 저희도 살아야 해요. 살려면 어머니 집을 팔아야 하는 거야? 다른 방법은 없었어?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전세금이 억 단위인데. 그래서 40년 넘게 산 내 집을 팔았다는 거야? 그것도 나 몰래?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의 눈에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더 많이 보였어요. 너 정말 후회 안 하니? 어머니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뭐가 달라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까지 말입니다. 알았어. 그럼 나도 내 갈 길을 가겠다. 어머니, 그게 무슨... 변호사 선임했어. 다음 주에 고소장 넣을 거야.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아들인데. 아들? 아들이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하니?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나는 아들 없는 사람으로 살겠어. 너도 어머니 없다고 생각해. 어머니. 응. 아들이 불렀지만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어머니의 발걸음에는 7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홀가분함이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했어요.